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 제2호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자, 운전자가 1차 측정에만 불응했고 곧이어 이어진 2차에는 응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까? 여기 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에는 불응했지만 곧이어 이어진 2차에는 응했기 때문에 불응죄로 볼 수 있다 없다? 불응죄로 볼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것을 불응죄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도로교통법은 쭉 보시고 국제운전면허증 나와 있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더라도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는 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한 날이라 하는 것은 적법하게 입국 심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불법하게 입국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확대 해석, 유추 해석 금지, 그러니까 유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밑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운전면허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만약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운전면허증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다 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라 하는 것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를 말합니다. 고의의 운전행위만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이 의지 없이, 즉 관여 없이 움직였을 때에는 고의 운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2번이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터에 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서 추진력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디를 이제 쿵 충돌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것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하는 것을 운전이라 하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기능이 해제가 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걸지 못했는데 차량이 움직인 거죠. 자, 이것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라 볼 수 있을까? 분명 위에서 1번에서 운전이라 하는 것은 시동을 걸었을 때를 운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걸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므로, 따라서 무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운전이라 하는 것은 그 본래 용법에 따라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즉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했을 때를 운전이라 하는 것인데, 밑에 보시면 애초부터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결함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이 아니다. 이것을 운전이라 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도로교통법상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했고,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실험이 곤란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신체 이상 등이 있을 때는 측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경찰 공무원이 신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이상 동그라미 불구하고 측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해서 측정치가 나타날 때까지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왜요? 신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숨을 불어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응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올라가 보면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측정을 요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측정을 요구했고 신체 이상 때문에 그와 같이 불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불응죄로 볼 수가 없다. 만약 이것을 불응죄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자, 3번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꺽쇠 2번을 가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이때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측정이라 하는 것은 뭐를 말한다? 호흡조사를 말합니다. 호흡조사, 측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척추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깊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호흡조사에 측정에 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였거나 하더라도, 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과 혈액 측정은 구별되는 것이고, 측정이라는 것은 호흡조사만을 말하기 때문에 혈액 채취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호흡조사는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혈액 채취는 불응했다 할지라도 혈액 채취 불응은 호흡조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 장애를 앓고 있던 3급 장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할지라도 이건 불응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별표에 되어 있다는 것은 2번, 3번이죠.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고속도로 등이라 하는 것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횡단, 유턴, 후진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도로는 아니죠. 일반 도로에서 후진은 가능합니다. 유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을 고속도로 등에 해당한다 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고 확정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후진했다고 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방치라는 말의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하죠. 즉 관리가 없는 것을 방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겼어요. 업체에 맡긴 다음 차량을 찾아가질 않아요. 자,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니, 자, 이것을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검찰이 기소했고 했는데 판례가 뭐랍니까? 아니다. 방치는 관리가 없는 게 방치지. 이건 수리업체에 맡기지 않았느냐. 맡겼다는 것은 관리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가 없는 행위가 아니므로 방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방치라고 보게 되면 유추다는 거죠. 자, 다음 자동차관리법에 차량을 양수한 자의 의미가 뭡니까? 자동차를 양수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차량을 양수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합의만 했을 뿐입니다. 합의도 안 했네요. 소유권 이전에 합의도 없다면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또 소유권에 넘어간 게 아니라 차량을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뿐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역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여 차량을 양수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 인터넷을 통해서 차량 광고를 하는 때에는 차량의 이력, 판매자 정보 등을 게시를 해야 되고 만약 이를 허위로 정보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자, 이 조항에서 처벌하고 있는 것은 허위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허위 제공한 게 아니라 단순 누락했을 뿐입니다. 뭐를 누락했어요?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단순 누락과 허위 제공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허위 제공이란 말을 단순 누락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여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확장 해석이 되는 거고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요것은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자, 화살표 되는 글씨. 자, 차량 폐차. 여기 폐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폐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폐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런데 폐차 요청 사실이나 요청을 받은 차량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요청인 것이지. 그렇죠? 이 폐차 요청했다는 사실, 요청을 받은 차량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했다는 사실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부정 사용이 금지가 되는 요 폐차 사실 증명 서류에는 폐차 인수 증명서가 포함됩니까? 여기 인수라는 말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인수 나와 있죠? 그 앞에 폐차 요청을 받은 차량 인수 사실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폐차 사실 속에 폐차 요청을 받은 인수 증명서죠. 여기가 요청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문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폐차 속에 폐차 인수 증명서를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는 것을 봐두시고 판례 번호 보면 전부 다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가면 안 나와 있어요. 다 대비하셔서 공부를 다 해두셔야만 됩니다. 다음 판례.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량을 운전해도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적인 장소에서는 이것은 도로 운행할 때 그렇게 적용되는 법규 조문이지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을 때에는 이것은 이 법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면 호텔 주차장입니다. 호텔 주차장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죠. 가려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갖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다는 것이죠. 다음 판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승합차를 돈 받고 운송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택시처럼 택시도 아닌데 자가용인데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걸려요. 자, 이것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화물차나 특수차 그리고 이륜차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여기에 포함된다 하여 처벌하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 처벌하고 싶으면 이것을 다 법규정에 규정하게 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례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화물 차량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벤형입니다. 벤형. 벤형이 뭐야? 벤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은 화물차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승용차로 분류되거나 그리고 적재와 이동 편의를 중시한 다목적 차량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기아 카니발입니다. 기아 카니발이 이 벤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벤형에 승객을 탑승시켜서 돈 받고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금지하는 것이지 화물차나 특수차 그리고 1륜차, 벤형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법원은 이것도 포함된다 했거든요.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폐기시키겠다. 그 말은 이것이 안 된다. 이 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